안녕하세요. 보험저널 최덕사입니다. 최현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금융규제혁신위원회죠. 예, 네, 예. 혁신위원회에서 자, 온라인 플랫폼, 금융업, 금융상품 비교 추천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 예. 중에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최종안이 어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종안을 10월 경에 이제 샌드박스로 지정을 해서 실행을 시킨다고 이제 발표를 좀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반론을 좀 냈고 협의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순식간에 이게 해치우셨어요. 예. 속도전인데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들이 좀 많긴 한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날 나온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영향이랄지 좀 이슈랄지 또 향후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내용을 한마디 좀 요약을 간단히 해보시면 어떤 건가요? 금융위는 음. 규제혁신위원회에서 그 법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규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서 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그동안 그 비교만 해왔던 상품 비교 그 온라인 플랫폼 업무를 비교 추천과 직접 판매까지 허용하는 안을 심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어떤 상품까지 비교를 모든 상품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예. 네. 일단 그 심의안에는 예. 소비자 불안전 판매 요소가 있는 부분, 종신이나 외화, 그 다음에 그 변액보험 같이 적정성, 적합성 원칙에 적용받는 상품들은 제외하고 모든 상품을 허용하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이게 큰 원칙은 이제 불안전 판매 요소가 있거나 이제 고액건들은 예,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한다.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온라인 상품 전용 CM 여기서는 CM이라 표현을 한 게 사이버 마케팅. 예, 예. 그래서 CM 우리는 온라인 상품 다이렉트 상품 하는 예. 거죠. 온라인 상품뿐만 아니고 모든 채널의 상품.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이 종신, 뭐 변액 이런 종류는 대면에서 파는 상품까지도 예, 예. 뭐 TM 상품 모조리 다 허용하는 걸로 네. 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널에 있는 상품을 다 비교하고 추천하고 중개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온라인 상품은 직접 판매 가능하다. 네, 그렇죠.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네, 직접 판매를 하든 그냥 온라인 비교 추천을 하고 각사의 온라인 그 사이트를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만 놓으면 바로 체결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추천과 가입이라는 게 채널이란 게 다이렉트 채널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허용을 하는 거죠. 사실 온라인은 비교 추천을 하든 직접 판매를 하든 유시가 없어요. 우리 대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좀 걱정이 이제 많은 거죠. 이 거대한 이 플랫폼들이 이제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특히 여기에 좀 생계가 딸린 대면 설계사들이 한 4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원수사뿐만 아니라 GA 설계사까지 다 이걸 영향권에 이제 들어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냐. 그다음에 또 이 지배력을 남용을 해서 뭔가 현재는 싸고 편리한 것 같지만 카카오 택시처럼 향후에는 요금이 올라가서 그런 소비자 부담을 증가되는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한편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원회는 몇 가지 본인들이 조건과 좀 대책을 단 게 있죠. 일단 우월적지 남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지금 그 플랫폼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거든요. 사실은 그 전 상품 온라인 판매 말고 대면 상품이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 비교 추천까지만 허용하면 사실 뒷단 관리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은 수수료를 취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꼴인데요. 그래도 이제 금융당국은 거기에 규제를 위해서 방카 25% 룰을 인용해서 한 그 보험사의 집중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이게 온라인 형태를 띠다 보니까
대면 영업에 그렇게 할 거다. 네, 할 거다는 거라는 거지. 거죠. 이제 여기서 그렇죠. 확정을 한 건 아니에요. 네. 특정 보험사에 몰리는 그런 그렇죠. 것들 그런 나중에 사업이 검토를 해보겠다. 네.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금 현재 이런 시범 운영을 통해서 성과가 뭐 크게 소비자 문제나 없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아까 말한 상품, 온라인 상품에만 국한됐던 걸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서 풀겠다는 게 네. 어제의 직판, 발표 내용입니다. 직판까지 내년에 이걸 완전 법제화시켜서 직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교 추천인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걸 우려해서 금소법 적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소법 적용을 한다는 하고 뭐 네. 영업 보증금을 네. 납부하겠다는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 판매를 염두에 이게 두고 그렇죠. 그걸 허용해주겠다는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지. 그렇죠. 지금 플랫폼에서는 우리 파는 것도 아니고 추천만 하는 건데 금소법 왜 적용하냐 그렇죠. 이런 불만을 제기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걸 보면 이걸 가정해서 그들은 이걸 알고 거죠. 있을 것 그들은 같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3년에 보면 그러면 온라인 TM 대면까지 직접 판매, 자회사 지회나 아니면 지회 넘겨주거나 보험사의 경우에서 이제 계약을 DB를 넘겨주는 그런 꼴인 거죠. 그런 중개를 하는 걸 빼고 더 넘어서 이것까지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동이 시작하면 상당히 개멸적인 타격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어떤 가정하에. 그렇죠. 가정하에. 네이버 네. 대형 GA가 출연하게 되겠죠. 온라인. 자, 영향을 한번 보면 가만히 보니까 생보, 종신, 변액, 외화보험은 뺀 걸 보면 생보 영향은 별로 없고 선보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업권 간의 경쟁이 이제 선보는 특히 네이버, 카카오를 선보사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순위랄지 MS액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 자, 선보 중에서도 이제 주로 1번은 자동차죠.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도 삼성화재 경우를 보면 어마어마 온라인에 영향이 강하잖아요. 여기서 비교 추천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은 어느 정도 잠식이 될까요? 제가 뭐 그 외부에 잠깐 네. 뭐 정답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의 연령별 구조를 봤을 때 한 50%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연령별 구조라는 건 젊은 층. 네, 젊은 층. 50대 미만은. 물론 지금도 저는 자동차 보험을 온라인으로 들죠. 비교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화재 이렇게 다이렉트. 그리고 또 계속 같은 회사에 들면 계속 할인해주고 또 새로 가입하면 불편하니까 다이렉트에 들고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가입할 때 되면 그게 막 비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삼성보다 더 싼 걸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 현재 자동차 보험을 영업하는 실제 조직도 되게 많아요. 자동차 보험만 갖고 먹고 사는 특히 선보사의 직영 조직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대형 제이들도 선보 위주 대형 제이들도 자동차 보험만 파는 조직도 많아요. 그렇죠. 인카 같은 경우도 되게 많고 글로벌도 많고. 그러면 이 사람들 생계에 이제 많이 타격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만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이 고객 관리랄지 접점을 만드는 접점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상품 계약에 출발이 되는 상품일 수 있다는 거죠. 실손도 그렇고 돈이 크게 안 되지만 그래서 영업의 기초가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선보 영업에. 근데 자동차 보험이 이제 일부는 아무리 온라인 좋아도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궁금한데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제가 해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막 궁금한 거야. 근데 물어보려고 하려면 온라인에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로만 대화가 가능해. 그게 답답하잖아. 그럼 전화로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TM 상품을 드려야 돼. 그렇죠. 온라인은 전화 상담 안 해줘요. 그럼 TM 상품을 들어가면 한 10몇 프로가 좀 비싸. 그러다가 이제 대충 해갖고 이제 온라인 든다는 거죠. 근데 또 TM하다 보면 너무 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처음 또 가입한 사람 그러면 대면하겠다. 이제 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이제 조금씩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상 있는 그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계성상에서 그다음에 사고 경험이 있던 사람들 상담사가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큰 사고 없이 젊고 그냥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렉트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면에 한 50% 정도가 다이렉트 넘어가거나 특정 보험사의 다이렉트 상품을 들고 있던 사람도 저쪽을 경우에 비교해서 딴 데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금감원이 허용한 게 예. 온라인으로 팔 때 고객이 요구하면 TM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넣어놔가지고요. 그 부분까지 더 흡수하면 편리하네. 그렇습니다. 더 편리하네. 영역이 약간 TM까지 먹는 거죠. TM 자동차보험,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격이 틀린데 온라인 보험으로 TM 상가 해주면 더 편하네. 그렇죠. 야, 그래서 이게 자동차 보험은 대책을 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보험. 암보험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암보험은 단순한 진단비, 건데. 그 다음에 입원비, 수술비 이 세 가지 되게 단순하게 비교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뭐 종식이 아니라 암보험은 대부분 연만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위주로 비교가 심플한 상품, 암보험이 타이어를 많이 막. 그 다음에 운전자, 자동차와 연계돼서 운전자도 조금 더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상품들은 좀 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내가 아까처럼 그 온라인 TM 꼭 TM을 구분한 건 아니죠. TM은 온라인 원래는 온라인하고 TM하고 대면 상품을 100으로 가정하면 온라인 상품은 사업 그 신계약비가 70%죠. 네. 신계약 70%. TM은 100으로 100 똑같이 100으로 돼 있고 왜냐하면 TM은 DB 값하고 또 TM 설계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온라인하고 준한 사업비가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CM은 70%인데 보험료도 70% 쌉니까? 이게 그 신계약비가 30% 싸다 보니까요. 네. 전체 사업비를 비교하면 유지비하고 수금비까지 한 15% 정도 싸요. 그게 가격으로 반영될 경우 가격이 15% 차이 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암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손보에 어떤 상품이 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가성비로 따지면 1차로 CM용 상품을 이렇게 딱 나열을 해주면 CM용 상품 잘 싸겠죠. 그렇죠. 근데 대면용 상품도 있다. 쫙 나열을 해주면 대면용이 15% 비싸니까 가성비 안 맞으니까 얘는 안 들겠죠. 결국은 대면 채널에 추천해주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가성비 위주로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데 보험료 싸는데 그러면 대부분 CM으로 가지 않겠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출구가 그 가입 한도를 가지고 보험사들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CM은 너는 거기서는 한 1,000만 원밖에 못 들고 대면으로 가면 이제 그래서 가입 한도 2,000까지 들 수 있고 그런 출구는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비싸긴 하지만 한도를 더 원하는 사람은 TM 또는 대면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런 출구 방법은 있다고 봐요. 그럼 대면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생명의 어떤 부서를 만들 수 있죠. 네이버 부서, 카카오 부서를 앞으로 던져주면 삼성생명 대면 설계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대신에 너는 이게 DB 값에 해당되니까 수수료는 기존보다 15%, 10%, 20% 깎는다. 이제 이렇게 갖고 추천해 주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A 플러스나 인카 이런 데가 이제 네이버가 제휴를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직으로 넘겨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성비 경쟁은 다이렉트 상품으로 다 몰려서 비교 추천을 해서 대면처럼 관계없는 이슈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급부 경쟁을 하거나 한도 경쟁을 하는 경우는 대면으로 가면 이제 그 뭐 어떤 조직 갖다 추천해 줄 거냐 해서 여기에 제휴하려고 줄서기의 경쟁을 엄청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험사별로 그다음에 지위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CM이라고 온라인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고객이 다 온라인으로 자기가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대리점도 다 거기서 온라인 설계사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CM과 TM망이 많은 회사들을 뭐 하고 일단 가성비 경쟁을 보험사도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대충 가격을 애지간하게 게 잘 비교가 안 되니까 해놓고 수수료를 많이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푸시 영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가성비로 쫙 비교를 해버리면 거꾸로 가야 거꾸로 가니까 보험료를 싸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싸게 파는 전략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은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유지비나 이런 쪽 좀 세게 건 데는 예, 예. 그 뭐 보험료. 그럼 CM만 그렇게 하면 된다 치는데 네. 대면도 아까 한도 경쟁이랄지 네. 급부 경쟁으로 해서 비교를 해줘보면 대면 상품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네. 이것 때문에 내렸는데 지혜에다 갖다 주면 지혜는 수수료 쫓고 보험료도 어정쩡하면 또 여기서 안 팔리는 거지. 그렇죠. 야, 이런 보험사들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일단은 능력이 있는 TM 니첸코 같은 경우는 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상황적으로는 예, 이제 어떤 그 제휴가 잘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좀 브랜드 있는 잘 상담하는 정해져를 갖고 있는 데들은 네이버 카카오하고도 지혜들은 제휴할 수 있는 가능성 영역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자기가 대리점을 차려서 자기한테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25% 룰을 적용을 하니 특정제 25%를 못 팔아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보험사 기준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특정 보험사 상품을 20% 이상 못 팔게 한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럼 25%면 삼성은 화가 나겠다. 가만 놔도 MS가 25% 넘는데. 영역이 넓어지면 더 불리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아니 우리가 이야기가 맞다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삼성은 예? 직접 하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누가 팔아주면 되잖아, 많이. 이제 한 가지 손해볼 건 하나 있죠. 네. 왜냐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면 예전에는 그냥 좀 비싸게도 팔고 먹었는데 그 부분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예전에 100을 먹었으면 지금 한 조금 더 이익이 줄 수는 그런 있는 문제는 소지는 있는데 있죠. 어쨌든 지에서 파나 여기서 파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팔다가 자기 전속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왜냐하면 전속 조직 피해가 가니까. 네. 물론 DB 받아 전소에 넘겨주면 돼. 되기는 돼. 자, 그다음에 그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영향이 많이 미칠 곳, 덜 미칠 곳 이거는 이제 회사별로 또 지혜별로 상품별로 선별적으로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정말로 영향이 강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이거 한번 지금 우리 퍼펙트 스톰이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퍼펙트 스톰이 아니다. 뭐 나는 연관이 없어. 근데 고령층들을 갖고 있는 지혜 영업 사원들, 영업 조직들은 어차피 TM도 불편하고 사람이 와서 설명이 제일 좋으니까 영향이 덜할 수도 있고 젊은 층은 영향이 더 있겠죠. 왜냐하면 젊은 고객을 갖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저번에 저희도 이렇게 우리가 그 보험 가격 지수나 온라인 지금도 비교라는 자체의 컨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비교를 넘어서 얘들이 네. 추천까지 가게 되면 가만히 있는데 예전에는 가격 지수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확하지도 않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ABC 나래비 세워서 이게 가성비적으로 좋다 하면 100%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가성비 위주로 추천을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온라인 상품이 하고 거기서 파는 상품하고 대면 상품하고 차이가 없이 똑같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대면에서 그냥 직접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나 여기서 비교해서 가입하나 저 추천을 저기서 받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야 이게 싸다는데 너 이걸로 갖고 와 근데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라 저기다가 했더니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온라인의 대면 상품하고 오프라인의 대면 상품이 가격이 틀려버릴 수 있으려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험업권 내에서 예. 분명히 차이를 둘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예. 채널 벽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많이 싸버리면 그걸 감수하고 온라인에 불편하다 가입할 정도로 싸버리면 영향이 좀 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이 똑같다면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가격이 똑같다면 굳이 예. 비교 선택을 할 이유가 네. 없겠죠. 막말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아이쇼핑을 하고 싼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쇼핑 그 가게 전문하고 내가 하는 사이도 아니니 예. 마음대로 구경하고 온라인에서 사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왜냐하면 가격이 똑같다면 온라인에서 비교를 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좋다니 맞냐? 그럼 네가 자세히 네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에 싸버린다면 그걸 듣고 물어보고 나서 가입은 또 온라인에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온라인 상품의 요요, 보험료, 그다음에 대면 상품의 온라인에서 비교하는 상품의 보험료 수준이 실제 대면 상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그리고 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품 구성의 차이와 예, 예. 보험료의 차이가 네. 이 그 온라인 플랫폼에 예. 향후에 어떤 임팩트를 미칠까를 예, 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슈와 대응 조금 좀 봤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액은 장기보험은 그렇게 종신보험에 싸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급부도 어렵고 급부도 너무 많아. 저도 요즘에 상품 보험 상품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설명해줘도 모르겠고 설명 안 하는데 혼자 보려면 와 막 두 개 갖다 놓으면 장수도 막 80페이지 되는데 급부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가 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러면 뭘 중요하게 봐야 될지 이걸 이렇게 잘 영상으로 설명 비교를 해주려나? 그게 아니면 그게 가능할 건가? 그리고 사실은 더 비교하기 어려운, 비교 추천이 어려운 게 종신은 급부가 더 심플하잖아. 금액은 큰데. 근데 건강보험은 급부가 너무 다양하고 급부 종류도 복잡하잖아요. 어려워. 제목만 해도 막 뭐지 첨단 수술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비교 추천을 여기서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불판 소지나 불안전 설명 소지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당국도 시범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나중에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대리점 쪽의 투쟁은 장기보험이 복잡해서 비교 판매하기 힘들고 불판 요소가 많으니 애를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샌드박스 전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얘들은 규제를 풀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규제를 못 풀게 해서 우리 영역을 지키고 어쩜 그 싸움이잖아요. 전투라는 게. 소비자들은 좋을 건지 나쁠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편리하다고 하지만 카카오 택시 얼마나 공짜로 했는데 딱 하다 12,000원이야. 나 집에 가는데 안 잡혀 딱 누르는 순간 57,000원이야. 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돼요. 좀 있으면 그렇게 돼. 근데 그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지금도 가성비 비교 있잖아요. 사업비를 갖고. 근데 그거 갖고 여러 가지 막 공지를 하고 이렇게 싸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광고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나도 가만히 있는데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오게 된다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것만으로 표현하기에는 직접 비교가 급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로 뭐가 싸다 이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험 가격 지수나 이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식으로 나온 거고 얘들이 그 비교에 하는 툴은 지금 제한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죠. 지켜봐야죠. 모르는데 만약에 알고리즘을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 지금 제한을 둔 겁니다. 이걸 추천하는 걸 감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생겼어. 아니 여러분도 우리도 그걸 계속 들어가서 그걸 계속 감시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네, 얘들이 막 뭐 자사 상품 위주로 수수료 많은 걸 추천을 했다. 그런데 그럼 보험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비교가 안 되게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교가 안 되게끔 좀 복잡하게 하고 하나는 복잡하게 만들고 또 채널별로 네. 그 상품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하면 그렇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빅테크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지혜 통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하면 다 좋은 거니까 빅테크용 대면용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빅테크에서 꼭 뭘 어떻게 하려 한다면 제가 하려면 비교가 안 됐게 복잡하게 상품을 난이도 높게 비교 추천을 할 수 없게 가성비로만 어떻게 설명이 안 되게 상품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근데 금융감독원의 제도로 영역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사와 지혜가 합쳐서 스스로 영역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보험료, 상품 구조,
그다음에 이제 설계사도 자기 능력을 좀 키워야죠. 빅테크가 할 수 없는 건 뭐냐? AI가 와도 뭐 재무 설계랄지, 그렇습니다. 예, 서비스랄지, 네. 관계, 예, 관계만큼 또 그런 이런 거를 부가적인 어떤 걸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기보험 파는데 컨설팅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거를 빅테크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사람이 만나서 그런 비밀 하에 하는 것도 이제 컨설팅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관계관리, 컨설팅, 뭐 등등 이런 부가적인 영역과 결합된 빅테크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실력, 그렇죠. 배양, 그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빅테크가 못 파는 보험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못 파는 강력한 어떤 상품들을 보험사는 계속 개발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고. 또 플랫폼을 같이 만드는 회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니 뭐 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뭔가 그 네이버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자기 고객을 지키는 거지. 보유계약자 보유계약 때 계속 빅테크 이상으로 뭔가 관리를 하고 하면서 지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죠? 뭐 대형사는 다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형사는 다 만들 걸 보여지고 지금 인카, 그러니까 자동차 범죄 충격이 있으니 인카가 이거 대항한 게 뭐냐 하니까 금방 답을 딱 하더라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자동차 보험 비교 플랫폼. 그러니까 인카의 기존 자동차 보험 고객, 유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하고 뭐 줘야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다 계속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 안 뺏기게. 그렇죠. 아직 그 네이버는 예. 기존의 고객의 경험치를 이제부터 쌓아야 되는데 예. 지혜는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이 부분은. 네네. 그러니까 자기 고객만 지키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네이버는 수시로 우리가 카톡 할 때 뭐 내가 어디 아팠어 병원에 갔어 그럼 병원 보험 눌러 그럼 착착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고객이 네이버 어디 가가지고 내가 비교 사이트 가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카톡 가는 순간 검색하는 순간 항상 해시태그나 뭐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너 보험 뭐 관련된 사고 났어? 그러면 이거 눌러봐. 그럼 우리 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계정 딱 들어가면 뭐 우리 자산 현황하고 싹 나버리잖아요. 갑자기 들으면 나도 무서워. 내 거 주식 평가손이 이렇게 많나? 그러고 들어가기가 싫어. 한번 동의만 해주면 모든 보험 상품을 다 정리해서 너 뭐가 부족해요? 해갖고 맨날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서 한 번만 동의해주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허물어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그럼 우리는 대항을 해서 법을 못 허물게 하게 하고 우리 영역을 지키는 문제니까 그러면 저기는 소비자 논리를 계속 강조하면 우리도 소비자 논리가 너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비싸질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영역에서는 보험사끼리도 그렇고 지혜와 보험사끼리도 연대를 해야 된다. 딱 보니까 요 자동차 보험, 또 이거 보험, 또 우리는 채널이 있으니 이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해갖고 막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좀 연대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투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장 영상 보였죠? 또 그럼 우리 찾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끝으로. 금융위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업계와 지혜업계의 스스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저 애국의 사례는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글, 아마존에서 그럼 온라인으로 보험을 다 팔아가지고 오프라인 설계사들, 지혜들 다 망해야 될 텐데 뭐 아직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망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들은 것 같긴 해요. 안 들은 것 같긴 해. 그래서 애국 사례도 좀 보고 물론 애국에는 그런 금산분리가 명확해서 규제가 더 있었을 수도 있고 규제가 없는데 짜실한 거에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거 또 다른 영향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추가로 우리가 기사나 아니면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뵙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